안녕하세요. 코끼리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 시간 조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TV 시청, 휴대폰 사용, 그리고 게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평일엔 오로지 영어 영상 자막 없이 1시간 반 동안 시청하고 있고, 숙제나 공부라던가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8시 반에는 같이 누워서 잠자리 독서를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늦어도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잠에 드는 것 같아요. 주말엔 오전, 오후 각각 나눠서 1시간 반 정도씩 영상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영어 영상만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국말 영상도 포함해서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오후 영상물 시청 시간 내에 그때의 영상물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게임은 2학년 2학기쯤부터 시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전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제외하고 이렇게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시간 동안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한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해 12월부터였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영유아 시절 생후 24개월 전까지는 영상물을 아예 접하지 않는 것이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다. 그래서 24개월까지는 저도 아이에게 미디어를 전혀 노출을 하지 않았었고요. 24개월 이후 영아 시절 말고 이제 유아 시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제 나름대로는 미디어 노출을 전혀 하지 않겠다가 원칙이었지만, 제가 너무 피곤하거나 혹은 몸이 너무 아플 때에는 조금씩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 제한을 두고 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재미있는 영상물을 찾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시청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상물을 시청하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루틴화돼서 갈등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과연 그 과정 또한 순탄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친 미디어 노출 훈련 노하우 3단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디어 노출 전 경계 긋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혹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아이와 규칙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엄마의 말하는 태도와 아이의 듣는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경우 아이가 이미 신나서 영상을 고르고 있거나 아니면 게임기를 붙잡고 있을 때 너 1시간만 봐, 조금만 하고 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신나 있고 이미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몰입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그 말이 닿지가 않아요. 반드시 잠깐 멈춤 상태에서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경우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딱 1시간만 보는 거야. 너무 오래 보면 눈이 나빠지거나 머리가 좀 멍해져. 엄마는 그 부분이 걱정돼. 시간 지키자. 영유아 아이들은 못 알아듣지 않나요? 알아듣습니다. 언어로서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해도 엄마가 말할 때의 그 뉘앙스, 그리고 엄마가 어떤 말을 할 때의 그 진지한 눈빛,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엄마가 지금 나한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엄마가 나한테 주의를 주고 있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감각해서 알아듣습니다. 눈을 보고요, 차분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요, 여기서의 목적은 아이가 올바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돕자이지, 아이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혹시 내 눈에 힘이 들어가거나 어금니를 꺾게 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경고투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얼른 다시 고쳐서 말해주세요. 두 번째는 미리 알림, 그리고 유연한 통제입니다. 아이들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한번 영상을 보기 시작하거나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아이와 약속을 한 시간이 다가오기 10분 전쯤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랑 약속한 시간은 10분 남았는데 아이가 보고 있던 영상이 20분 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 와중이겠죠? 그런 경우에 끄기가 쉽나요? 그럴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허용해주자. 유연한 통제를 하자는 겁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을 때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나는 아무런 미련 없이 전원 버튼을 눌러서 꺼버릴 수 있는가? 저는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잠시 멈춤을 하고 아이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10분 남았어. 근데 이건 20분 후에 끝나네.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아쉽겠다. 이 영상까지만 보고 정말 끄도록 하자. 약속? 그럼요. 아이가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합니다. 근데 다 끝나기까지 한 20-30분 정도가 남았다?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허용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꿀팁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아이에게 공 돌리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축구공이나 농구공이 아니라요, 공을 쌓다, 공을 세우다 할 때 그 공입니다. 바로 아이가 직접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찬사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엄마랑 약속했던 시간이 다가오면 아이는 당연히 아쉬울 거예요. 당연히 아쉽죠. 아주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 한 3살, 4살, 5살 이럴 때는 거의 막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마음 안에서도 뭔가 분노가 꿈틀꿈틀 거리겠죠. 아까 분명히 약속했는데 얘 배신 때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괘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어른한테도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 시즌 1을 방영할 때였는데요. 그게 뭐 어떤 드라마인지 몰랐을 때 남편이랑 이렇게 채널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저거 뭐야? 저거 재밌을까? 우리 1편만 보고 잘까? 하고 시작을 눌렀는데 연이어서 한 4-5편을 보고 새벽 5시에 잤던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날 아주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너무 재미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끊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물며 시간관념이나 미래라는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아이가 세차게 저항할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하지만 인정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료 버튼을 누르는 일은 네가 꼭 해내야 하는 일이고 너는 꼭 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이 손으로 직접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권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냈을 때 와! 네가 해냈어! 이건 어른들한테도 힘든 일이야. 근데 네가 해냈네?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해. 잘했어. 엄마는 해낼 줄 알았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의 표정 잘 보세요. 내가 해냈어. 난 정말 대단해. 난 정말 훌륭한 아이야. 자기 효능감이 급상승하는 그 표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엄마 마음도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3단계, 첫 번째는 미디어 노출 전 분명히 경계 긋기, 그리고 2번째 미리 알림, 그리고 유연한 통제, 마지막 3번째 아이에게 공 돌리고 찬사하기. 이 3단계를 꼭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사항 2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꿀팁이라면 꿀팁인데요. 첫 번째는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디어 노출 시간 이외에는 그것과 관련된 기기를 눈앞에서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핸드폰이 바로 앞에 있으면 딱히 어떤 용무가 없는데도 자꾸 손이 핸드폰으로 가서 괜히 뒤적뒤적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TV는 아예 거실에서 치워버렸고요. 아이가 영상물을 볼 때 필요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엔 미디어 시청 시간이 아닐 때에는 덮어서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2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사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타이머입니다. 짠! 인터넷에 구글 타이머 혹은 타임 타이머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종류가 나올 거예요.
이 시계는 1분 간격으로 시간을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10분만 영상을 봐야지 하면 10분 동안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빨간색 컬러 부분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스스로 영상물을 시청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이렇게 1시간으로 맞춰두고 영상물을 시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빨간색 부분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만큼 봤고 어느 정도가 남았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끝나면 이렇게 알림이 울립니다. 혹은 이 안에 들어가서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불빛으로 표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은 소리로 알아듣기가 더 알아차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타이머는 지금 한 4년째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많이 팔리건 안 팔리건 저와는 상관없으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금액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제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계를 보면서 시간 계산을 하고 그러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는 시계를 보고 내가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몇 분 남았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을 해서 시간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보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요리하실 때도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아이는 요즘에 이거를 3분으로 맞춰두고, 이렇게 3분으로 맞춰두고 양치질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어느 날은 수월하게 넘어가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날은 너무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어떨 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분노가 팍 터트려져 나오는 날도 있을 겁니다. 육아는 장기전이에요. 오은영 박사님도 말씀하셨죠.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고, 부모는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애쓰셨고요. 다음에 또 코끼리 다락방으로 놀러오세요. 안녕.